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8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그리 많지 않은 총 3개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10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보 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많은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지만 주간 수급관심주를 고를 때는 좀 더 여유롭게 더 많은 종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한 주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수 상위,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런 4개를 네 가지 분류를 해서 쭉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일일이 한 종목씩 마우스로 다 하나씩 클릭해서 보게 되니까 더 많은 종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이번 보니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종목들이 생각 외로 차트가 안 좋아진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차트도 메이저의 수급도 좀 애매한 상황인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이 3개밖에 뽑혀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뭐 차트만 좋은 걸로 따지면은 뭐 개별주, 잡주 그렇게 뽑으면은 뭐 3개 아니고 10개도 뽑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뽑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5월 말부터 매주 주간,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순매수 했던 종목 중에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종목이 이제 3개밖에 뽑혀지지 않았다는 거고, 물론 시장이 어려웠지만 고가권에서 큰 조정 없이 횡보식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주가만 빠졌지 외국인 또는 기관이 단기적으로 물려 있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자연스레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여러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매매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니까 제외되고 또 제외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운데 3개를 뽑았다는 거고요. 차트를 떠나서 좋은 회사들은 매우 많습니다. 차트를 떠나서 이번 주에 뭐 추세가 안 좋아졌거나 그런 거 떠나서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달, 3개월, 뭐 그런 흐름이, 한 달 동안의 흐름이 좋을 종목, 3개월 동안 흐름이 좋을 종목을 뽑는 게 아니고, 기간을 좁혀서 한 주간,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 또는 외국인의 메이저의 순매매 종목에서 뽑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우선 수급 좋습니다. 아마 다음 주 매매하려고 종목 이미 뽑으려는 분들한테는 벌써 뽑혔을 만한 그런 수급과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1.4%, 11.14%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2자릿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미 빨강색 선에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빨강색은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인 거예요. 2월 말부터 빨간색 선이 꾸준히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월 말부터 기관은 꾸준히 지분을 늘려오고 있는 거예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관은 오케이, 뭐 수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가져왔으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외국인의 지분이 의미 있게 좀 돌리는가 여부입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파란색 선의 외국인 지분율이죠. 이게 돌리는 모습이, 그쵸?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은 큰 수량은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기관보다 좀 더 많은 수량을 21일 금요일날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뭐 계속 관심을 갖고 왔는데, 이제 외국인마저 관심을 가지려나? 이 매수세가 얼만큼 지속될지 모르지만 관심이 필요하겠다, 관심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보시면 연휴 끝나고 화요일 시장 안 좋았죠. 화요일, 목요일 안 좋았잖아요. 근데 화요일만 하락했을 뿐이지 이후 3일간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많은 종목들이 잘 가다가 추세가 꺾인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과 비교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뭐 딴 나라 주식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수급과 흐름이.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지난 금요일 크게 상승한 이유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재평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모멘타라는 기업을 65억 달러, 네, 65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모멘타라는 기업이 한올바이오파마와 비슷한 계열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올바이오파마가 부각된 것이죠. 최근에 이와 비슷하게 좀 찾아보면은 한미약품의 기술 개발, 그래서 유한양행이 따라 함께 상승했었던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더욱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또 레포트로도 나왔어요. 8월 20일, 그쵸? 레포트로도 나왔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보세요. 하이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만원 제시를 했어요. 그쵸? 뭐 NAT투자증권이야 뭐 목표가 제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anyway. 근데 하이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은 목표가를 올린 게 아니에요. 올린 게 아니고 각각 하이투자증권은 6월 12일, 또 KTB투자증권은 이미 거의 5개월 전 3월 31일부터 목표가 4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시킨 레포트는 아니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관심 종목에 웬만하면 다 넣어두고 보실 만한 그런 기업이죠. 그쵸?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추세선을 좀 그어볼 수가 있는데 35,000원 전후의 물량 소화 과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1차 목표가는 37,000원 전후, 2차 목표가는 39,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31,900원, 31,9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누적 100만 주 이상 매수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사모펀드는 뭐 꾸준히 매도하네,
보험은 4거래일 매수하네. 뭐 금융투자는 목요일에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있네. 뭐 요 정도는 보여요. 그쵸? 여기 지금 화면만 놓고 보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잘 보세요. 지난 3월부터의 흐름에서 중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봐보겠습니다. 3월부터예요. 3월 주가가 이때 바닥이었는데 바닥에서 지분을 늘린 쪽,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상승을 리드한 수급은 어디죠? 제가 이미 동그라미 쳐놨죠? 파란색은 누구죠? 외국인이에요. 3월 바닥에서 주가 상승을 리드한 쪽은 외국인이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6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10,000원 초반에서 한 12,000원 넘어설 때까지. 근데 이때 지난 6월에 상승을 주도한 수급은 어디죠?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빨간색이죠? 기관이에요. 이 두 구간만 보더라도 이 두 구간에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는 두 수급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일봉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타이밍까지 왔다라는 거죠. 타이밍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온 거예요. 주가, 위치, 상태, 타이밍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쪽에선가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부터 흐름을 보건대 외국인이 3월, 기관은 6월, 요것 봐라.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는 있어. 근데 8월 들어서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왔다 보니 여기서는 중요한 수급이 들어와야 의미 있게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메이저의 수급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좀 상승한 날짜가 어디죠? 봐볼게요. 여기서 보이는 건 일단 오케이 8월 21일 금요일 6% 상승한 날. 좀 상승했어요. 그리고 8월 14일 금요일도 3.4%. 좀 오케이 상승했고. 그리고 또 어디냐면은 이날이겠죠? 8월 10일 목요일 6% 상승한 날. 그러니까 8월 들어서 이 세 개의 날짜 8월 6일 목요일, 8월 14일 금요일, 8월 21일 금요일 이 세 날에 좀 상승한 날이에요. 근데 이 세 날짜의 수급을 보면 어떻죠? 보세요. 8월 10일 6% 상승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 함께 들어왔죠? 그쵸? 그리고 8월 6일 그랬고 8월 14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죠? 8월 21일 금요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어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8월은 일봉상 갈색선인 201선과 검정색인 241선 돌파를 앞둔 시기여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8월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상승한 날이 세 날짜가 있었는데 그 3일 모두 당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료를 보시면 금요일 상승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금요일 최근 중국 베이징과 심천 지하철 객실 차량 내 윈도우용 투명 OLED를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주요 도시 지하철의 공급 확대 예정이라는 뉴스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런 기사도 제가 한 개를 갖고 나왔어요. 이 뉴스를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이게 빠른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8월 21일 8시 27분 장 시작 전에 이미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9시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시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장 시작 전부터 이와 같은 뉴스는 이미 나왔다. 또 금요일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 주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가 지금 8월 장기 이평선을 이제 돌파해야 되니까, 또 돌파하려면 의미 있게 돌파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시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3분기는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도 시기상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에 관심 많은 분들은 LG 디스플레이 이제는 좀 관심권에 두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차 목표가는 14,500원, 2차 목표가는 15,500원 제시해 드리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12,6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뽑힌 한 종목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면 거래량 아래를 보실게요. 빨강색 선이 7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빨강색 선이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 이때의 상승을 리드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수급은 기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면 7월 중순이 아니고 7월부터 한번 누적 기관을 한번 봐볼게요. 누적 순매수로 7월 1일부터 8월 21일 금요일까지 수량으로는 기관이 265만 주를 샀는데, 연기금이 좀 많이 샀죠. 연기금이 123만 주를 샀고 7월부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연기금과 투신이 100만 주 이상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연기금과 투신이 206억, 약 180억,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8월 21일 동안 기관은 약 446억 원을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 매수 금액 446억을 아까 보여드린 수량으로 나누면 기관이 주당 얼마로 매수를 했는지 한 주 평균 매수 가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800원이 나오더라고요.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기관이 누적 매수한 금액, 한 주당 평균 매수 가격은 한 16,800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여러 기관들 각각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기관 전체로 보면은 약 한 16,800원 정도 됩니다. 16,780원 얼마 정도 되는데 16,800원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기관이 주당 현재 15,550원이니까 주당 한 1,300원 정도씩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시장 분위기를 아셨음 해서 7월부터 7월 1일 레포트 나왔었죠. 그리고 8월 들어서는 레포트가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anyway, 7월부터 나온 증권사 레포트를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를 아셨음 해서.
우선 7월에 여기 목표가죠. 목표가가 2만원 이하 목표가를 제시했던 증권사들이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실적 발표를 하고는 대신증권이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올렸고요. 미래에셋대우가 17,000원이었는데 실적 발표하고는 21,000원으로 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상상인 증권만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목표가가 낮은 곳을 확인해 보면 여기 하이투자증권이 18,000원으로 목표가를 가장 낮게 제시했고, 그리고 높게는 이제 대신증권이 22,000원인 거죠. 뭐 삼성증권 2만원, 신한금융 21,000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목표가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목표가가 굉장히 크게 편차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가 편차가 작다는 거는 그래? 좀 안정적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 보는 눈들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아시다시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7월에 상승을 한 거겠죠. 2분기 실적은 그런 기대감이에요.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3분기에는 국내 경쟁 업체들의 LED 사업 축소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대형 TV 비중 확대 및 지분 40% 넘게 보유한 서울 바이오시스의 실적 호조 등으로 실적 개선 지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17,000원, 2차 목표가로는 1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14,7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종목이 3개밖에 없어서 좀 아쉽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급 관심주를 보통이 아니죠. 일요일 오후 6시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나는 일요일 오후 6시가 너무 늦다, 난 토요일 6시 하루라도 좀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게 이제 주식 대박 보좌관 채널이잖아요. 구독 옆에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어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뭐 보좌관 친구, 보좌관 절친, 보좌관 가족 3개의 등급이 있는데, 절친 등급에 가입하시면 토요일 6시 하루빨리 보실 수 있는 점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타이밍 빠르게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